강원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때이른 폭설에 방제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폭설 종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겨울철 전통시장은 화재에 유독 취약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에서 이번 겨울 화재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정 강원도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겨울철 더욱이 심해지는데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이뤄낸 삼척시가 수소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에너지 자급 시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때이른 폭설에 방제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재난 긴급 점검, 먼저 폭설 종합 대책을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830m 대관령 정상에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도로 위에 눈이 쌓이기 무섭게 대형 중장비가 제설 작업에 나섭니다. 주민들도 새벽부터 눈 치우기에 바빠졌습니다. 새벽 한 5시부터 나가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나 폭설이 내렸습니다. 28일 오후 2시까지 내린 눈은 미시령이 23.5cm로 가장 많았고 진부령 13.1cm, 대관령 6.8cm를 기록했습니다. 그저께도 요 정도 왔는데 오늘이 좀 더운 것 같아. 그저께는 날이 푹해가지고 밑에가 녹아가지고 쌓여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았네요. 본격적인 폭설에 대비해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릉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모두 10대, 적설량에 따라 덤프 30여 대를 추가로 임차해 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눈 예보가 내려질 경우 도로별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제설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적설량이 3에서 30cm가량이면 시내 주요 도로의 눈을 우선적으로 치우고 30에서 50cm에 달할 경우 제설 작업 중 쌓인 눈을 운반하는 작업과 함께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 30cm 정도까지는 자체 장비 또는 임차 장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18개 노선에 570km 정도 되는 구간을 제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군부대라든가 강원지방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강원 산간에 1에서 5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음 주 12월 1일 날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에 또다시 비 또는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 비 또는 눈이 이어질 걸로.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겨울을 앞두고 잇따라 내리는 폭설에 방제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앞서 폭설 대책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번 겨울 화재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점포 내에서 전기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물건을 취급하는 시장 상가에서 전열기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화기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소화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일부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이 노후 건물인 원주 전통시장에는 물탱크를 놓을 공간이 부족해 스프링쿨러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발생 이후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면서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가 한창입니다. 수십 년간 철거하지 않아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폐전선은 말끔히 정리됐고 오래된 누전 차단기도 교체됐습니다. 각 점포마다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각 감지기 설치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가 되면 화재가 나면
점포주들한테도 점포주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거기가 되고 소방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회 그 수신기를 통해서 그게 알림이 되는 거죠. 문자 메시지가 가니까. 지난 1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원주 중앙시장은 검게 그을린 모습 그대로입니다. 커다란 천막으로 가려진 채 일부 점포의 이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렸습니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건물의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건물을 다시 지을지 보수에 사용할지 복구 방안도 쉽사리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씩이나 이게 보내는 거 아니요. 그냥 수리했으면 벌써 다 해서 들어가도 들어갔지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건 지금 화재 나가지고 피해 있고 이거 2차, 3차를 피해 입는 거나 다름없잖아 이게.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7년 31건, 지난해 55건이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7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을 위한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났을 때 턱없이 작은 보상금과 늑장 지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상인들이 가입하고 싶은 보험, 상가 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상인과 시민의 안전이 직결된 만큼 빈틈없는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걱정도 커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대부분이 강원도 밖에서 유입된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하늘이 뿌연 먼지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거리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하고 운동객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맸습니다. 지난 18일 영서 지역에 지난 봄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요. 근래 와서는 그 미세먼지가 많이 저거 하네요. 그래서 좀 이래 많을 때는 좀 불편하죠. 지난해 도내에 미세먼지 관련 특보가 내려진 날은 총 20일. 전북이 27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청정 강원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는 날이 추워지면서 집중돼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차량 2부제 등이 시행됩니다. 강원도 등 지자체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1,400억 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강원도만의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미세먼지의 70%가 중국 등 해외에서 13%는 수도권에서 날아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로서는 근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제 많이 심어야 지금 이제 미세먼지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녹화 사업을 이제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도권 등 인접한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영서권은 자동차와 난방, 영동권은 시멘트와 화력발전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아 양양군수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두 군수 모두 두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8일 두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최문순 화천군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객관적, 주관적 구속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원심인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진아 양양군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행위이며 업적을 홍보한 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항소심에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도내 초등학교 2곳이 통폐합됩니다.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권장 기준에 따르면 도내 656개 교의 47%인 310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 황폐화 등을 우려해 본교 10명 이하, 분교 5명 이하로 자체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29개 교회 통폐합 대상 학교 중 평창 가평초교와 영월 마자초 공기분교장 2곳만 폐교하고 홍천 동창초교는 내촌초 동창분교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 통학 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를 이뤄낸 삼척시가 수소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부지 해제 지역에 스마트 산업단지를 비롯해 수소 시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삼척시가 에너지 자급 시범도시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자동차 확대 보급과 수소 생산 등 수소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과 호남권 등 지역별로 공급망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먼저 충남 지역의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부생수소 생산을, 삼척 LNG 인수기지에서는 추출 수소를 생산해 초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삼척시 근덕면 원전 해제 부지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강원도 개발공사와 삼척시가 공동 투자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원전 부지였던 이곳에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발전단지와 친환경 수소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5월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실제로 처음에 그 주민들이 위해서 좋게 설명해 주는데 이번 그 강릉에 그 수소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수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나 이야. 절대 그거 안 되지요. 여기에 삼척시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선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공모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은 말 그대로 자동차는 물론 가정까지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 자급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내 주거, 교통 모델에다가 바로 적용을 해서 수소 자립도시, 수소 기반으로 한 자립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되면 2022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충전소는 물론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화석에너지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삼척시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수소 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를 만드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소비자의 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는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11월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가 100을 밑도는 96.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4.2포인트 낮고 전달보다는 0.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6개월 후를 전망하는 생활현평과 소비 지출 등에 대한 전망지수도 하락해 도민들의 경기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공립유치원 91개 합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공립병설 유치원 13곳, 18학급을 신설해 지난해 37%였던 공립유치원 취업률을 40%로 높였습니다. 또 2022년 원주기업 도시 내에 가칭 기업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2023년까지 34개 유치원에 91개 학급을 확대해 공립유치원 정원이 1,750여 명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업률 확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 불꽃쇼 반대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와 춘천시가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고 있다며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축제 주최 측이 행사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8억 원을 불꽃쇼에 투입하는 등 지난해 계획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총 15억 원을 들여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의암호 일원에서 호수나라 물빛축제 개최할 계획이며 최근 도의회는 관련 예산안 7억 5천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춘천의 옛 캠프페이지 내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열린 옛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심의회를 통해 발굴이 승인됐다고 다음 달 초 발굴 승인이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는 모두 150억 원이 투입돼 30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다음 달 초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행성지사 신축 사옥이 원주 무실동에 완공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종합민원실, 자격부가부 등 민원 관련 부서와 건강 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행성지사는 다음 달 2일 신사옥에서 본격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년 1월 4일 개막하는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 밤하늘을 밝힐 산천어 등 2만 7천 개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산천어 등은 화천읍 산천어 공방과 읍면 노인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천구는 다음 달 21일 산천어 등 점등 행사를 중앙로 거리에서 열고 야간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27일부터 양구 인문학박물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육군본부가 주최한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을 주제로 1,3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대상을 받은 정지현 씨의 조소 작품 묵념을 비롯해 화와 서예, 사진, 조소, 문이나 등 6개 분야 수상작 62점이 전시됐습니다. 나라 사랑과 순국 선열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회는 12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태백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300여 명을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시정형으로 나눠 모집하고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태백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의 태백시지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인지지원 등급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평창군청 본관 현관 앞에서 파페라 공연이 열렸습니다.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재생 공간 버스킹 공연인데요.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공연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28일 속초중앙시장과 원주자유시장 등 도내 10개 전통시장과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특성화 시장 육성 방안과 온라인 판매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홈페이지 제작과 SNS 등 모바일 상인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안됐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가 28일부터 이틀간 2019년 하반기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본사 행정동과 팰리스 호텔, 마운틴 콘도 등 리조트 곳곳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강원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사내 헌혈 행사를 진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6,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 나눔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상가 과잉 공급이 구도심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원주 부동산 시장 돌파구는 없는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주영 교수,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원주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잘 아시는 대로 원주의 이제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원도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하락폭이 크고 네. 또 미분양 주택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락폭과 주택에 대해서 좀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위축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로서 느끼는 좀 체감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한 지역에 부동산 경기를 보려면 미분양이나 또 건축물 허가 면적 또 실거래 신고 거래량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한 3천여 세대. 3천여 세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증가폭이 있었던 증가폭은 지금 6월 이후로 꾸준합니다. 계속 네. 지속적으로. 네. 그렇고 건축물 허가 면적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서울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12.5%,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가 했는데 네. 원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방향으로 감소가 됐고요. 실거래 신고 거래량을 보면은 17년도에 거의 한 4,300여 건 아파트 매매 건수로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2,800여 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6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 수치를 보면은 지금 원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위축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치상으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원주 지역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떤지 먼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시세가 평균적으로 3, 4천, 5천 정도 매매 전세 토탈해서 네.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지역별로 또 아파트 연도 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업 도시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갭 사이에서 꾸준히 지금 1년 이상 꾸준히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네.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7년 같은 경우에 1억 2,500도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7,500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구동 같은 경우도 23평이 2년 전에 1억 3,800까지 거래가 되다가 지금 8천만 원 선이거든요.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신축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가 이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지역 부동산 현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원주 아파트 미분양 상황은 좀 어떤지 정리를 해주시죠, 교수님. 예, 방금 전에도 지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 미분양 주택 통계를 보면 한 3,000호, 3,100호 정도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주시에 쭉 미분양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평균적으로 보통 평균 2,000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국에서도 원주가 미분양 물량이 좀 많은 곳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원주의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이제 때문이고요. 보통 이 주택도시 우리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주택이 500호가 넘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택 건설회사에서 이제 분양을 보증을 할 때 좀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공급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원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 큰 이유가 공급 과잉이라고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먼저 아파트 물량 공급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주택 시장 쪽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원주시청에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원주 통계 연보에 따르면은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역대 그 원주시 주택 공급이 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해 한 7,000호 정도 이상이 그 주택 사업 승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보통 입주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그 최대 공급된 그 주택 물량들이 지금 이제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러면 작년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지금 통계 연보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4,000호 정도 공급이 됐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인데 한 4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거의 공급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상황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공급 과잉으로 좀 미분양이 급증하기도 하고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따라서 위축이 돼서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지금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가격 결정은 매수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미분양도 많고 뭐 주택 가격은 전부 다 하락하고 있고 이러니까 매수자들이 계약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네.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거래까지 쉽게 이어지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7년에 한 4,300여 건 주택 아파트 매매 건수로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100여 건 그리고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한 2,800여 건 이렇게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상황이 뭐 당장 해소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밝지 않은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깡통 예. 전세 문제도 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히 예. 이런 개념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전세난이라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이 그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같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세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고요. 또 이제 전세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제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전해드리다시피 뭐 역전세난 깡통 전세 문제가 참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좀 마련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가 큰 거죠? 양쪽 모두 피해가 크죠. 재산상의 일단 손실을 보는 거니까 네. 큰 것 같고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 대다수는 다주택자들. 그 원주 같은 경우도 매년 계속 갭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2년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면 평균 3, 4천, 많게는 5천까지 지금 자기 여윳돈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뭐 한 가구가 아니라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한 해에 1년에 보통 전세 몇 개만 지금 돈을 내주려고 해도 1, 2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본인은 그 아파트 날리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의 손해가 크잖아, 그죠? 피해가 그쵸, 있으니까 뭐 임차인들 피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 만기일은 보통 자기 계획하에 그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 만기일을 2년 계약을 해서 한 건데 그때에 제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거. 그죠? 네. 그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하고 아니면은 제때에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보증보험이요? 예, 전세보증보험은 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대항권을 또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고, 점유같이 거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의 피해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좀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좀 없을까요? 예,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다거나 뭐 인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방금 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서울보증보험하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두 기관에서 이걸 취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입자들이 뭐 정말 잘못되면은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보증보험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금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 미분양 아파트 못지않게 방금 뭐 말씀해주신 상가 미분양 문제도 참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빈 상가가 참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원주 상가도 마찬가지로 주택 경기하고 똑같습니다. 공급 과잉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네. 보통 택지 개발을 하면 상업용지 같은 부분을 보통 한 1% 정도로 예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 비율이 3%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과잉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구하기 힘든 거고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라도 이 상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 직원분들이 거주보다는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공급은 많고 상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빈 상가는 거의 공실률이 한 53%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실로 있는 상가들이 또 꽤 많아요. 근데 그 관리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작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인데 이 금액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출 이자랑 관리비까지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관리비만 내주면 입점을 해달라. 그런 상가가 곧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구도심에 있는 임차인들은 그래? 그럼 나는 구도심에서 빠지고 혁신도시를 한번 가볼게 이러고 혁신도시 입점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혁신도시에서 그게 상가가 다 차는 것도 아니고 또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빠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혁신도시랑 구도심 동시에 상가가 격기 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상가 공실률, 뭐 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한국감정원에 이제 그 상가 관련 통계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강원도 도시 중에서 원주가 전체적인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네. 원주 전체 평균이요. 네. 20%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의 상가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은 거는 처음에 이 상가를 공급하면서 공급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예, 네. 상가의 그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자체가 또 높게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제한돼 있다라는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수요자들이 혁신도시 내 이제 수요자들이 상가에서 이렇게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서울에서 통근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수요도 약한 이유도 있고 공급 가격이 처음부터 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과다한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예.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까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서류가 적법하게 되면 이것을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시 차원에서 최근에 어떤 주택 공급 추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향후 전반적인 건설회사들의 어떤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좀 시에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한테 좀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인 좀 공급 계획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재가 계속해서 좀 이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재는 없을까요? 자세히 보면 뭐 죽음에도 별뜰 날이 있듯이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저기 정짓들 호수공원 지금 결과가 발표났어요. 네. 착공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원주 같은 경우에 교통의 요지면 접근성에 가깝다? 그러면 결국은 큰 기업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관광 사업이 우선이단 말이에요. 그럼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면 아마 이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좀 어떠한 방안들과 대책들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원주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어서 많이 공급을 한 것인데요. 그런 호재에 대한 어떤 효과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좀 제한적이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앞으로 원주에 어떤 호재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주 원주 전철이 개통된다거나 지금 무실동에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또 기업 도시의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입주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요인들이 만약에 좀 변동이 된다면 원주 주택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지회장님께서 어떠한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원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다르게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투자자가 없이는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완화가 제일 시급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해야지만이 다른 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구 네. 유입이 사실 혁신도시 공기업 직원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제 생각으로 인구 유입이 있으려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저 충주로 뺏기면서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 그리고 인구 증가,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가 있으면 앞으로 원주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인구 증가, 대출 규제, 뭐 기업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원주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예측이 될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저점이다 아니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저는 이제 꼭 드릴 말씀은 시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중심의 그런 개발 문화를 좀 뭐랄까 지향하고요. 네. 원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주택 개발 쪽으로 좀 시가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에 맞는 좀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원주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주영 교수,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 회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원 미시령에는 무려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상태여서 안전사고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고 한층 더 강력한 추위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2도, 원주 영하 1도, 강릉 2도로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속초 8도, 원주 7도, 강릉 1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